자, 반갑습니다. 행복론 제5강 오늘 가족 1차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5월달이고 5월 8일이고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 아버지 어머니 또 여러분 가족들에게 따뜻한 안부 인사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뭐 의도하진 않았는데 이제 이번 시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그 주제가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다루게 될 내용은 이제 그 가족에 대한 것인데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제 주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해온 또뭐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가족주의를 벗어나서 이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들고, 우리의 이제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도전도 받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또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 역으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불행해질 수도 있는 하나의 이제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이제 진화해 온 수천 년 동안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뭐 과거든 현재든 또 앞으로 미래에도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으로 이제 이 가족들에 관해서 이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뭐 신화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되풀이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고대에는 이제 BC 8세기경, 7세기경에 그 이제 서양 문화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뭐 오디세우스나 이제 일리아드 거기에 나오는 이제 오디세이아 의 주인공인 그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트로이 전쟁에서 거의 10년 동안 트로이를 이제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리스의 이제 원정군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이 전쟁을 마치고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이제 10년이 걸리게 되죠. 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나게 되지만 일단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 이제 페넬로페, 그다음에 이제 아들인 텔레마코스를 이제 만나기 위해서 뭐 다양한 형태의 유혹들이 있고 뭐 다양한 형태의 모험들을 하게 되지만 이제 마지막까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제 수구지심, 뭐 다 동물들도 연어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태어났던 곳, 자기의 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가족으로 마지막 순간에는 죽음을 앞두고서 마지막 순간에는 또 이제 뭐 연어처럼 그 새끼를 낳는 그런 과정 속에서는 이제 가장 편한 곳, 또 가장 기댈 수 있는 곳, 또 가장 위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찾는 그런 어떤 인간의 모습들을 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그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해피한 건 아니죠. 가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이제 왜 우리가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는 이제 그것들을 곰곰이 좀 생각해 보면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 사이에 발생하는 또 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무관심한 부모라든지 뭐 형제자매 사이의 갈등이라든지 뭐 세대 차이, 또 질투, 요즘에는 이제 그 재산 분할 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피를 나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것이면서도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타인에 대해서는 별로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악행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어떤 서운함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 가족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족으로서 생활을 하는 것,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 이게 이제 결코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엄마 아빠를 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죠. 나는 이제 이런 가족에 태어나고 싶다. 나는 이제 이런 가문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가족의 일원이 여러분들 선택과는 무관하게 이제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족 드라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꾸려 나갈지, 뭐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녀이긴 하지만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하고 뭐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자신의 가족들이 생기게 될 텐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꾸려나갈 그런 어떤 가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제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또 행복을 추구하려면 우리의 어떤 자세나 태도들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번 시간에 조금 나눠보도록 좀 하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게 항상 해피하지 않아요. 톨스토이의 이제 안나 까레리나 처음 문장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항상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 아빠 또 뭐 형제 자매들 굉장히 사이가 좋은 가정도 많이 있지만 이제 그렇지 못한 가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이제 지금은 행복하지만 앞으로 이제 행복할지 정말 행복한 가정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발생하게 되죠. 뭐 여러분 이제 뭐 톨스토이의 이제 안나 까레리나 읽어보면 어려서 이제 결혼을 한 이 안나 까레리나가 나중에 이제 그 육군 장교를 만나가지고 이제 불륜 관계를 갖게 되는데 거기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그 사랑받지 못한 것 때문에 또 대화가 단절되는 것 때문에 결혼을 해서 같이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에피소드들이 서로 가까이 다가가기 힘들어지는 이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그 가정이 이제 조금씩 파괴가 되고 이제 변질이 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혼율이 뭐 공식적으로는 50%가 넘고 있고 뭐 나중에 이제 60 넘어서도 이제 황혼 이혼 뭐 이런 식으로 또 졸혼 뭐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가정이 파괴가 되거나 가정이 이제 원래대로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좀 우리의 불행한 원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안에 뭐 질투라든지 불안정이라든지 뭐 성격, 권위, 충돌 뭐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 불화의 이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즘에 드라마들도 뜨고 있는 그런 드라마들 보면 이 가족 간의 관계, 뭐 남녀 부부가의 관계, 뭐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서로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죠. 부모님들이 자식들에 대해서 또 자식들이 이제 부모님들에 대해서 또 형제들끼리 또 부부 사이에 서로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방식이 그러니까 가족 간의 이 사랑의 방식이 과연 이제 진정한 형태의 사랑인지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사랑들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오히려 그 안에 어떤 이제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관심이라든지 어떤 사랑이라고 하는 모양은 갖고 있대 그것과는 다른 형태의 어떤 좀 불행한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가족의 사랑이 조금씩 변질되거나 아니면 이제 불안정한 이런 어떤 모습들을 갖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인간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사랑인데 동시에 이제 가장 큰 불행을 이제 가져다 주는 것도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성이라든지 뭐 선배, 후배, 또 자식이라든지 부모든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이제 사랑한다라고 할 때 어떤 이제 마음이 있냐면 우리는 내가 너를 이제 이만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이제 이만큼 사랑해달라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어떤 무의식적인 그 사랑 받으려고 하는 이 사랑의 교환이라고 하는 욕망들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첫 시간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뭐 신처럼 뭐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처럼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 나의 어떤 상황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주는 무조건 그렇게 조건 없이 베푸는 어떤 이런 어떤 사랑들 이런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굉장히 그 높은 그 형태의 사랑이고 굉장히 고차적인 형태의 사랑이고 또 좀 많은 수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따라가게 되는 그런 어떤 사랑의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 가족 관계에서 갖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사랑들은 또는 이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고 있는 그런 어떤 사랑들은 우리도 사랑을 주는 만큼 사랑을 받고 싶다.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어떤 요소들이 다분히 우리에게 이제 깔려져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우리가 이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또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실 자체,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것에 만족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밑으로 무의식의 수준까지 내려가 보면 인간은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내가 사랑한다, 내가 준다, 내가 베풀고 있다, 이런 것만 가지고는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이런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 주고받는 이런 어떤 방식의 삶, 이런 것들이 이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또 돌려받고 싶어하는, 사랑을 돌려받고 싶어하는 이제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깔려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관계가 파괴됐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에 상응해서 나한테 뭔가를 해주지 않을 때, 여기서 이제 불행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내가 사랑하는 만큼 나를 그만큼 사랑해주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여기서 서서히 행복보다는 불행, 또 어떤 자비로움이나 너그러움보다는 이제 약간의 어떤 폭력적인 또는 강압적인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의 그 관계 속에서 오히려 불행의 싹이 만들어질 수 있다. 또 불행의 싹이 우리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히 이제 이 가족에 있어서 항상 가족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가족의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가족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행복, 가장 많은 행복을 또 가져다 주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또 이런 어떤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어떤 그 결과물들을 의식하면서 어떤 이 불행의 씨앗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게 또 그 사랑의 지혜, 또 사랑을 하는 어떤 방식, 특별히 이제 이 가족 관계에서 많이 드러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가족은 여러분들의 또 대부분의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고 가장 많이 소통하고 있는 그런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가족 관계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사랑의 어떤 그 기본적인 룰들, 기본적인 어떤 태도들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와 관련해서 그 장자에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이제 많이 들어봤던 이야기일 텐데, 이제 장자가 이제 이런 이야기죠. 너는 이제 들어보지 못했느냐? 옛날 바닷새가 노나라 서울 밖에 날아와 앉았다. 노나라 임금은 이 새를 친히 종묘 안으로 데리고 와 술을 권하고 아름다운 궁궐에 음악을 연주해주고 소와 돼지, 양을 잡아 대접하였다. 그러나 새는 어리둥절하고 슬퍼하기만 할 뿐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술도 한 잔 마시지 않은 채 사흘 만에 결국 죽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지 새를 기르는 방법으로 새를 기른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마지막 구절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건데, 자, 이제 노나라 임금님이 이제 새를 한 마리 가지고 궁궐로 들어오게 되죠. 근데 새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이제 새한테 술도 권하고 뭐 궁중에 음악도 틀어주고 뭐 소고기 다 잡아가지고 양을 잡아가지고 이제 대접을 하죠. 근데 이제 새가 먹을 수 있어요? 새가 이제 전혀 먹을 수 없죠. 새는 이제 이렇게 이틀, 3일, 4일, 나일 하다가 죽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제 그 이유는 지금 마지막 구절에 있는 것처럼 새를 기를 때 새가 원하는 방식으로 새를 길러야 되는데 새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인간의 방식으로 새를 기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비극이 발생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방식, 사랑의 소통 방식, 또 사랑의 내용, 자, 이런 것들이 나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것이 이 바다새의 이야기였던 교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건 이제 누가 들어봐도 아주 간단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이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냐. 새를 데리고 왔으면 새가 원하는 거, 새가 먹고 싶은 거, 새가 듣고 싶은 거를 해줘야지. 이 새라고 하는 것이 원하는 걸 주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을 준다. 뭐 이건 근데 너무 시시한 이야기 아닌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시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한 번도 사랑을 안 해본 거예요. 사랑을 안 해본 사람들은 이게 이제 굉장히 시시하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집착을 하게 돼요. 사랑을 하면 집착을 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보이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그리고 이제 사랑이 너무 넘치면, 과도하게 넘치면, 이런 어떤 노나라 임금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누가 봐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는데, 근데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바다새 이야기, 장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우리가 분명히 이런 대답들을 할 수 있죠. 왜 바다새를 죽였냐? 바다새는 궁궐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크는 거기 때문에 자연에다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제 자연에서 풀고 이제 살아나면 이제 아무런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이제 자신의 수명을 다할 것이다. 근데 이제 노나라 임금님이 이걸 잡아다가 궁궐에서 묶어다 놓고 거기에다가 뭐 음악을 틀어주고 소고기를 잡아주고 그게 되게 이제 우습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노나라 임금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바보였을까? 그렇지 않죠. 자신도 분명히 그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노나라 임금님은 너무너무 새를 사랑한 거예요. 너무너무 새를 사랑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집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사람, 또 그 어떤 대상, 그것들을 돌보고 또 그것을 사랑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다새를 자기 자신에 가까이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방법, 그게 이제 뭐 술을 먹이거나 아니면 뭐 음악을 틀어주거나 고기를 먹이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바다새를 좀 사랑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 굉장히 이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사랑의 딜레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딜레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게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랑을 안 해본 거예요. 사랑을 해보면 이 합리적인 판단을 잘 내릴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또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사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을 하게 되는데, 자, 그 이성복 시인도 이런 또 비슷한 내용을 좀 이런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날이라고 하는 시인데, 당신이 내 곁에 계시면 나는 늘 불안합니다. 나로 인해 당신 앞날이 어두워지는 까닭입니다. 내 곁에서 당신이 멀어져 가면 나의 앞날은 어두워집니다. 나는 당신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언제나 당신이 떠나갈까 안절부절입니다. 한껏 내가 힘들어하면 당신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은 팔도 다리도 없으니 내가 당신을 붙잡지요. 나는 당신이 떠나야 할 줄 알면서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성복 시인이 이야기하는 상황은 이런 거예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굉장히 불안해한 거예요. 나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사람한테 정말 이제 잘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이 떠나가 버린다면, 진짜 나를 떠나가 버린다면 나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앞날은 어두워집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으면 이런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를 입어서 뭐 성장하지 못하고 또 이런 사람이 굉장히 슬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딜레마죠. 내가 또 이 사람을 보낼 수가 없어요. 왜? 이 사람을 보내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이런 이야기 하죠. 나는 당신이 떠나야 할 줄 알면서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진정으로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어떤 감정이죠. 떠나 보낼 수도 없고, 그런다고 해서 붙잡을 수도 없고, 떠나 보내자니 너무 자기가 힘들고, 또 이 사람을 붙잡자니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어떤 큰 희생을 당할 것 같고. 자, 이게 이제
이 사랑의 딜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뭐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 이제 부모가 돼서 여러분 자식들을 돌볼 때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아내라든지 사랑하는 이제 남편을 두고서 뭐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랑의 딜레마들이 좀 많이 생겨나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 이게 저 사람에게 맞을까?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희생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또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또 형제들끼리 또 굉장히 이제 우애가 좋은 사람들 보면 뭐 돈도 그렇고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정말 많이 투자를 해요. 뭐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조카들이 생기면 조카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사랑의 딜레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진정한 이제 배려인가? 아니면 이제 나의 어떤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심리적인 만족을 위해서, 나의 어떤 그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이렇게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좀 그 사람을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메워두게 되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장자의 바닷새 이야기하고 이성복 시인의 이제 앞날이라고 하는 그런 시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의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노나라 임금처럼 사랑을 하면서도 그 사랑하는 대상, 그 바닷새를 죽이지 않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이 사랑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그 가족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해피엔딩이 아니고 타자를 이제 죽음으로 내몰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방금 시에서 봤던 것처럼 새가 왜 죽었을까? 이제 노나라 임금이 새에게 제공했던 것들이 뭐 술 권하기, 궁정음악, 맛있는 고기 먹이 이런 것들 이야기 이런 것들 줬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인간이라면 이런 것들을 받고 굉장히 기뻐할 텐데 새에게는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의 괴로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를 우리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역설적인 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좀 알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감정 먼저 가는 거죠. 감정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욕구들이 이제 따라가기 때문에 이 감정이 굉장히 이제 어떻게 비합리적으로 굉장히 그 강렬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뭐 앞뒤 재보지 않고 그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마치 뭐 그 소유하는 것처럼 또 그런 사람을 나의 어떤 방식으로 이제 대우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시각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려고 하는 것들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 행복한 가정이라고 한다라면 이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의미가 별로 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까도 이제 처음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 간의 관계들이 항상 좋은 것만 아니죠. 여러 가지 형태의 불평이나 불만이나 또 왜 우리 아버지는 이럴까? 왜 우리 어머니는 이럴까? 왜 내 동생은, 왜 우리 오빠는, 우리 뭐 누나는 이럴까라고 하는 어떤 그 비판이라든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이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식도 굉장히 이제 맹목적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또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어떤 사랑의 그런 관계들이 이제 맺어질 수 있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으니까. 뭐 평소에는 별로 이제 문제가 안 되지만 이제 뭔가 그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뭐 재산 분쟁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큰 일을 앞두고서 이 가족 관계들이 꼬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꼬이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남남이면 뭐 법원에 가거나 아니면 뭐 경찰에 고발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안 보면 되는 건데 가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꼬이게 되면 항상 자기가 불편해지게 돼요.
굉장히 이제 불행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얽혀 있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과 관련해서 이 장자는 이제 허망이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허망이라고 하는 것은 비울 허자에다가 잊을 망자를 좀 쓰고 있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 상대방에 대해서, 타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 이런 어떤 편견들, 자, 이런 것들을 비우고 잊어야 된다. 비우고 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굉장히 사랑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이제 정말 증오하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관계들을 이제 바꾸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타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가족의 이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들, 편입견들을 잊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또 비워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게 이제 무관심이죠.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게 되는 것,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제 사랑의 반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물론 이제 우리가 그냥 가족이긴 하지만 어떤 형식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그런 형식적인 그런 관계들을 그냥 깔끔하게 그냥 통째로 포맷시켜 버리겠다, 뭐 이제 이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짊어지고 가야 될 어떤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가족 관계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족은 어떻게든지 좀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잊고 살 수 있는, 물론 이제 다 돌아가시거나 이런다라면 뭐 서서히 잊어가는 게 굉장히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가 되든지 간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섭을 해야 될 그런 요소인데,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장자는 허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타자에 대해서 선입견이나 편견을 비우거나 잊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아까 노나라 임금님이 바다새가 좋아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자기만의 생각이죠. 자기 방식의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만이 진정으로 이제 바다새가 뭘 원하는지, 그 바다새가 원하는 것들에 대한 이런 어떤 신호들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말은 다시 또 소통이라고 하는 이제 그 단어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이 소통은 한자로 틀 소자에다가 연결할 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이제 막혔던 것을 터서 물과 같은 것으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소 개념이 튼다, 막혔던 것을 튼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필요하죠. 오늘 이제 어버이날인데 여러분들이 또 어머니나 아버지, 또 이제 형제 자매들과 또 뭐 의견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말도 안 하고 굉장히 나를 안 알아주는 것 좀 보이고, 내가 이제 사랑한 것만큼 자기한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좀 이제 관계가 그 서먹서먹해지는 그런 때가 이제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가족의 사랑 중에서 이제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걸 이제 막혔던 것들을 터야 돼요. 막혔던 걸 터야 되는데, 그 막혔던 것을 트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했던 것들, 자, 이런 어떤 선입견들을 비우는 이런 어떤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프레임으로 여러분 부모님을 보거나 여러분 형제 자매를 보거나 여러분 이제 남편이나 아내를 보게 되면 이게 트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통하지가 않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노나라 임금님이 바다새에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어떤 방식, 그 바다새에게 접근하는 이런 방식과 똑같이 자기 생각으로 이 문제를, 이 사랑의 문제를, 이 사랑의 관계를 접근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이제 트여지는 것이 아니라 막혀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사랑의 비극이죠. 아까도 사랑의 이제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타자를 파괴하는, 뭐 헤어질 때도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웃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게 굉장히 미묘하고 굉장히 어떤 우스꽝스러운 상황들을 벌어지게 하는 거죠. 노나라 임금님이 사랑하니까 새를 굶어 죽이는 거예요. 가족 관계도 마찬가지고,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런 방식이
타자에 대한 어떤 선입견, 타자에 대한 어떤 강요, 타자에 대한 어떤 폭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타자를 죽이게 되는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자에 대한 선입견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허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 고민거리죠. 자, 이건 이제 쉽지가 않아요. 뭐 이제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부모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 남편이나 아내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타자와 연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놓아야 될, 내려놓아야 될 어떤 선입견들, 내려놓아야 될 여러분들의 생각들. 자,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제 불평, 불만을 갖거나 아니면 이제 그 왜곡된 그 집착하는 그런 어떤 사랑들을 가지게 되는 것들이죠. 또 이제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뭐 그냥 또 완전히 자동으로 이 타자와 다른 사람들과 이제 여러분 가족들과 저절로 소통이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기다려야 되죠. 여러분이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을 비우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다른 사람들과 가족의 일원들과 이제 관계를 맺게 될 거고, 이제 그분이 또 여러분은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라든지 뭐 아내나 남편이 여러분들의 또 손을 잡아주는 그런 순간까지 또 끊임없이 인내를 해야 돼요. 이건 또 강요를 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랑이 갖고 있는 이제 비극적인 딜레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랑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해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사랑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기는. 자, 여러분 이제 잘 알다시피 그 두루미와 여우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손님을 대접을 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제 학처럼 자기는 이제 부리가 기니까 저렇게 호리병처럼 생긴 것에 음식을 담아서 손님에게 줄 것인가? 여우는 또 이제 자기는 이렇게 접시에다가 먹는 게 편하니까 그 학이 두루미가 왔을 때 접시에다가 또 주게 되죠. 서로 다 상대방을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잘해주려고 하는데 그 잘해주는 방식이 상대방이 원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진정으로 편하게 생각하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이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가족끼리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가족에게 더 큰 불행을 가져다주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가족 1차시로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이제 이제 그 장자의 그 바다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시에는 이제 이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도 뭐 영원히 유지가 되지 않고 항상 이제 불행한 가정이 있는데, 그 불행한 가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갖게 되는데,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로 간에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랑이 서로를 옥죄해 놓은, 서로에 대해서 강요하는, 서로에 대해서 뭔가 그 어떤 의견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대화의 단절을 가져오는 그런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노나라의 임금님이 새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새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 새를 이제 굶어 죽이는 것인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고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여러분 부모님이나 다른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좀 고민을 해보시고, 또 이제 그 사랑하지만 여러 가지 불평이나 불만들, 또 아쉬움들,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분 가족들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럴까? 왜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나 서운함들이 이제 생기게 될까? 여전히 그 안에도 이제 이 사랑의 개념에 대해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오고 가고 있는 이런 어떤 소통 관계,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무언가를 터야 되는데 그런 어떤 트지 못한 것들 때문에 갖게 되는 그런 어떤 서운함감들, 자, 이런 것들을 오늘 뭐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라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여러분들 형제 자매들하고 좀 따뜻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